끝을 보아야 할 때 끝을 보지 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밀고 나아가야 할 때 멈추었던 3일의 시간이 그를 역사의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1938년 3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9월 위니언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토를 욕심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1939년 3월 히틀러는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9월 3일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에 15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 소련이 폴란드의 서부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폴란드는 항복했습니다.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후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전투 없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가짜 전쟁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후 1940년 4월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여 점령합니다. 그리고 1940년 5월 10일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아르덴 숲을 통해서 기갑부대로 전격작전을 전개한 것입니다. 아르덴 지역은 험하고 나무가 밀집되어 있어서 기갑부대가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은 마지노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정면으로 돌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벨기에 북부 지역 방어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아르덴 지역으로 공격했습니다.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아르덴 지역에는 방어 병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아르덴 지역을 전격적으로 돌파하자 프랑스와 영국은 경악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작전은 전격전으로 불립니다. 전차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구데리안 장군이 이끄는 기갑부대의 빠른 공격에 영국과 프랑스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독일은 낫질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군은 포위되었습니다. 구데리안 전차부대의 빠른 공격에 프랑스군은 자신들이 포위됐다고 생각해서 공포에 빠졌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이 이끄는 기갑부대가 너무 빨리 진격했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진격을 늦추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구데리안 장군은 오히려 그 통신 장비를 끄고서 전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진격 속도가 엄청나게 빠랐던 것이죠. 독일 전차만 보고도 투항하는 병사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의 주력 부대는 영국 해협 쪽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칸네는 함락되고 덴케르크는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덴케르크에서는 50만에 달하는 영국과 프랑스군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자 평화를 자신했던 네빌 체인벌린 수상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처칠이 수상에 올랐습니다. 5월 10일의 일입니다. 체인벌린 수상은 미니언 협정을 체결시켰던 인물입니다. 히틀러와 함께 미니언 협정을 체결해서 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사임하고 처칠이 수상이 된 것이죠. 처칠과 함께 수상 물망에 올랐던 에드워드 우드는 협상파로서 외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과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처칠 같은 경우에는 주전파이죠. 협상보다는 무력을 사용할 때라고 처칠은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월 24일 독일군에 히틀러의 공격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군은 한숨을 돌리면서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처칠은 덩케르크에 고립되었던 병사들에 대한 철수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처칠은 4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구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철수작전을 통해서 33만 8천 명이 넘는 영국과 프랑스군을 철수시키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애국적인 영국 국민이 철수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이후에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독일의 공격 중지 명령은 5월 27일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군은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철수작전으로 33만 8천 명이 넘는 영국과 프랑스군이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구출된 19만 명의 영국군들은 이후 영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덩케르크에 고립되었던 영국군이 전멸하였다면 영국은 전의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영국은 독일과 협정을 맺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2차 대전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히틀러가 공격을 멈춘 3일의 시간이 2차 대전의 향방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밀고 나아가야 할 때 멈추었던 3일의 시간이 그를 역사의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덩케르크에서의 히틀러의 실책을 보면서 끝을 보아야 할 때 끝을 보지 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